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4월 30일 송영진 방송 아침 간추린 뉴스 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공화당 단합체육대회가 경북 의성에서 그 공설운동장에서 있는 날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오래간만에 옛 동지들 만나서 여러분들 정겨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도 곧 출발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실외 마스크 프리가 선언되었습니다. 제가 긴급 뉴스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마스크의 착용으로부터 이제 자유화가 선언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라는 우한폐렴 이 통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 문재인의 그 K방역은 이 우한폐렴은 무능과 그동안 우리가 봤지만 무능과 예측을 하지 못하는 문재인이가 이제 끝나간다는 말만 하기만 하면 이게 확진자가 늘어났던 이러한 거짓 K 정치 방역 그다음에 뻥 방역으로부터 우리가 올가매졌던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로 오는 순간입니다. 뭐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지금 자유화가 되냐고요?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5월 2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 달 5월 2일부터 적용된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이게 얼마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었나 한번 보니까 이게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 예방법 시행 이후에 그러니까 딱 1년 6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거의 2년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2년 동안 여러분들 숨 막히는 마스크를 쓰면서 여러분들 진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희생자분들 또 유가족분들 또 확진 판정을 받으셨던 분들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모든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곧 일상으로 돌아올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즐기시며 이렇게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문재인 정부가 막가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가석방을 위한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씨의 최측근 중에 측근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되었던 사람이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려버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전 정경심 교수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석방을 한다고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는 즉각 중단돼야 됩니다. 김경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허영범 특검에 의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조작하는 그 킹크랩 시스템에 대해서 시연이 있었느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 그쪽으로 흘려 들어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여론 조작이라는 이 부분은 어디와 연관되냐면은 문재인 문재인 지금 그 대통령, 그러니까 현재 경선 과정부터 대선 과정까지 이러한 사실들에서 문재인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경선 과정에서 김정숙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인선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너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가 알고 있었느냐 안 알고 있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킹크랩 시연 있기 전부터 대선과 그 경선 과정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댓글 조작단, 여론 조작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우리 공화당이 주장했던 그래서 그 이후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래서 무효다. 이것이 정의와 진실의 투쟁이다. 그것이 우리 지난날의 5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선거범죄, 그다음에 공직자 범죄, 이것을 검수완박을 통해서 완전히 털어내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이 문재인 이 권력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건 좌우를 떠나서 정의와 진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신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이용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을 확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적폐 수사를 통해서 엄청난 그러한 검찰 공화국이 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들만 이용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조사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이 이제는 저항을 해서 그것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댓글 조작, 여론 조작으로 3년, 4년, 5년을 털렸습니다. 그분은 저와 일면식도 없고 저는 그분을 지지한 적도 없습니다만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분은 댓글 조작, 김경수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데 5년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김경수가 검찰로부터 보호를, 문재인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사면이 돼야 된다는 건 이건 어분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조국도 거기에 같은 공범으로 되어 있고 조민 씨도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정신 빠진 짓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또 대선 등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은, 또 문재인은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도 사실 규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입법농단,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저항을 해서 막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적폐라고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는, 이거 하나라도 문재인은 퇴진당했어야 마땅하는 거죠. 송철호 울산시장 누굽니까? 문재인의 친구입니다. 8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문재인이 이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8개 부서, 8개 직제부서 13명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도 않았고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청와대, 그리고 그 주범이 문재인이라는 말이 13번인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소장에 보면. 그러면 문재인은 벌써 퇴진되었어야 되죠. 하야했어야 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칼날이, 검찰의 칼날이 자기들한테, 이 칼끝이 자기들한테 올 것 같으니까 이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자기 당에 있는 사람을 무소속으로 탈당시켜서 법사위원회를 통과시킨 이러한 것들은 민주주의의 폭거가 아니라 양아치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제가 또 하나 알고 싶고 이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수억 건의 댓글 조작, 김경수의 댓글 조작, 드루킹 댓글 조작 이 사건에 의한 것이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촛불 난동 등에 얼마나 많은 여론 조작과 여론 선동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밝혀져야 됩니다. 허영범 특검이 모든 여론이 민노총 언론과 이러한 민노총 언론이 장악한 이 여론이
그런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졌지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수천만 건이 있었다 정도밖에 아무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마녀 사냥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권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실된 언론인들이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선동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김미화, 김재동, 김혜수, 이승환, 정우성, 그 외 많은 문학인과 예술인들, 이들이 문재인 세력이 되어서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정말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마녀사냥을 해서 온 국민이 국민적 공분을 사게 한 이러한 것이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아니었겠습니까? 국민들은 속았고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대통령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기에 부역한 사람들이 바로 현재 국민의힘 당에 있는 권력을 잡은 윤핵관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석방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 그리고 검수완박을 하는 이유 명백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조사도 받지 않고 지은 죄를 덮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거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차지한 데 이 공익을 담당한 윤석열이나 한동훈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권력의 최상층부에 가 있는 한나라의 대통령 행정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국은 문재인 검찰에 의해서 아직 수갑 한번 채워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세주 장관은 수갑을 채운 부끄러운 모습에, 오욕의 그러한 모습에 스스로 자결을 택했습니다. 이 우파의 아픈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들의 석방을 온몸으로 막아야 하고 저항해야 되고 우리 공화당은 또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국민의힘 그 국민들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또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세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그 문재인과 함께 했던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문 닫았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사라집니다. 뭐 공론장, 뭐 여론 형성에 대한 어떤 효과도 있었다고 하지만 특정 세력, 특정 지역 이런 사람들의 공론장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게시판이 5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근데 이것 또한 또 이견이 서로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또 윤석열 정부가 계획하는 뭐 통합 플랫폼이 갖춰지면 지금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또 사라진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확실하게 뭐 이 국민청원 게시판은 없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가 마지막으로 또 여기에서 자신이 운영했던 이 그 청와대 국민청원 그 답변을 좀 했는데 이것도 참 가관입니다. 참 마지막까지 씁쓸하게 만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 약 한 20만,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가 한 20만 명 이상 또 뭐 동의한 청원 7건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여기에도 여러분 보면 이 문바들, 대가리가 깨져든 문바들, 이 사람들이 대깨문들이죠. 이 사람들이 정경심
뭐 석방을 반대한다 이런 글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 보면 제가 앞서 얘기한 이 청와대 게시판은 그 지지 세력들에 의한 여론 공론화 현장이었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좌파 언론들이나 민노총 언론들이 여론을 공론화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5년 내내 그 짓거리만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문파들의 대깨문들의 아지트였다. 여론 공론화는 무슨 여론 공론화입니까? 자기들이 여론을 형성을 해서 보수파 국민들하고 자기들하고 지지세력 결집하는데 그러한 것으로만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심각한 그 측면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신구 세력 간에 이 권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는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문재인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저항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면 민노총이나 여론 선동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보수우파는 또 당합니다. 자, 문재인은 청와대 집무실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봤죠. 청와대 관저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과 국민소통, 윤석열이가 국민소통 때문에 뭐 지금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여의치 않자 지금 용산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이거 소통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무척 모순된 점이다라고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건 윤석열한테 직격으로 저격을 한 겁니다. 이 100년 대계인데, 문재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년 대계인데,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청와대 관저 이동에 대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그, 부분이 20만이 넘어서 그 내용에 답변을 하는 거 보면 청와대 관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겁니다. 또 이제 인수위에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즘 청와대라는 곳은 총독부 관저였었지 않습니까? 또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오역의 역사인 건 분명해요. 많은 비극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존재하기 때문에 뭐 또 오역의 역사도 있긴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한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해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옮길 수 있으면 또 옮긴다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권력이, 신권력에 이렇게 맞서는 그러한 눈살 찌푸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거라고 봅니다. 또 이거 티격태격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내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선포하는 것을 인수위에 대해서는 수차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김부겸 총리는 오늘 29일 날 발표를 했었죠. 오늘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 결국은 이 우한 폐렴이나 중국 폐렴, 이 K방역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뒤집었었던 그러한 오명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100분 진짜 완전하게 활용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지방선거, 총선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권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이 중수부를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을 완전히 확대시킨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인 겁니다. 자, 국민이 이걸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다 이용해 먹고 자기네들은 조사도 받지 않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직도 이른 감이 있으면 인수위의 의견을 들어줄 수도 있는데 인수위는 5월 중순 넘어서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까지 자기네들이 나는 이 코로나를 완전히 방역을 해서
마무리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정말 국민이 보기에 한심해 보입니다. 제발 국민들한테 눈살 찌푸리는 권력자들이, 유정자들이 그러지 말고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정치를 그러한 정치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구 세력 간의 권력의 어떤 충돌은 분명 이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또 윤석열에게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새로운 난관이기도 할 겁니다. 정부가 출범부터 공고해지는 반대를 거대 야당에게 받으면서 시작해야 되는 이러한 이 윤석열의 새로운 난관은 윤석열의 몫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그러한 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대통령 명예 회복에 같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사면복고된 이 마당에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그러한 권한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하루빨리 바라봅니다. 아무튼 무엇이든 간에 신구 세력 간의 충돌이든 무엇이든 간에 국민이 편안한 세상, 정말로 정의와 진실이 있는 세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거기에 또 부역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얘기했던 그러한 순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송영진의 아침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